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지난 7월 국민 제안을 계기로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한 달여 만에 현행 유지 결정.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트가 휴업을 해도 휴대폰 앱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거의 이제 전통시장에 오기가 잘 안 되죠. 안 와도 되고 격주로 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 볼 일이 있으면은 동네 마트나 동네 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옵니다. 거기에 온라인 유통업체 고속 성장으로 점점 커져가는 유통업계. 전통시장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이랑 마트가 경쟁력이 될까요? 그 유통망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물건들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이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신선한 물건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고객 맞춤 서비스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요즘 전통시장이 사는 법. 지금 만나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 제안 탑10 온라인 투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는데요. 중복 투표 논란에 소상공인과 노동계 반발로 결국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실효성 등 잡음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급성장하며 대형마트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왔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배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이용하긴 하는데 휴무 날에는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의무휴업일에 시장에 가는 비율은 약 16%. 하지만 골목상권 이용도 적지 않아서 휴업의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이젠 전통시장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 먼저 달서구의 서남신시장을 찾았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기본, 각종 편의시설까지 잘 장비돼 있었는데요. 역 가깝고 교통 좋고 주차장 잘 돼 있고 물건이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친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남시장에 추석 장보러 많이 오셔서 좋은 물건 좀 많이 사가져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해서 지글지글 맛있는 비주얼로 손님들을 유혹하는 시그니처 먹거리를 시작으로 각종 신선 제품이며 공산품까지 다양한데요. 이 서남 신시장만의 특별한 경쟁력, 바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2번 정도 이용해봤는데 배송도 빠르고 상품성도 괜찮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어떤 제품들인지 아니까 믿고 시켜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지난해부터 대구 최초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도입한 서남신시장. 우리 지역 로컬 푸드 등 시장의 300여 가지 품목을 직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하면서 줄어든 매출도 많이 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또 멀리 계시는 손님들도 굳이 시장에 안 오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만족들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주문 후 고객에게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콩조림 한 패, 오징어 실체 하나, 명태 껍데기, 콩잎 한 개, 고래 들었고. 주문 확인과 동시에 정성스레 상품을 담아 포장하고 먹는 음식이기에 청결과 안전은 기본. 바로 배송이지만 아이스팩 포장까지 잊지 않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가 보내지요. 이거 또 뭐 손님들이 이제 이거를 알고 나서는 또 많이 시켜주지요. 이러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심할 때는 하루에 60개 정도 들었어요. 고생을 해도 이게 재미가 있고 그 고생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죠, 우리는. 포장된 물건은 시장 내 고객 쉼터에 있는 공동 배송센터로 이동. 특히 서남신시장은 대구 전역 배송이 가능해 신선함은 물론 마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물건이 있는데 왜 넣으세요? 예, 3번 같은 경우는 다른 집에서도 배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구 전부 같이 해서 합 배송으로 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같이 엮고 있습니다. 하루 2번 배송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주문을 하시면은 오후 3시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오후에 주문하시면은 저는 7시까지 문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서남시장에서 편안하게 이번엔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은 물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갖춘 와룡시장입니다. 시설이 잘 돼 있고 음식이나 이런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사는 법. 와룡시장의 아이디어는 대세인 캠핑족을 위한 캠핑 밀키트 개발. 얼마 전 출시된 따끈따끈한 아이템으로 특히 지역 공공 배달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시장의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핑이라는 아이템을 썼고요.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저희가 대구 시민들한테 바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은 떡갈비 세트랑 꼬쳐묵나베 주문 들었어요. 기획과 메뉴 개발만 약 5개월. 와룡시장의 식재료로 주문과 동시에 제작해 맛과 신선함까지 특급 배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요즘 선선해진 바람 타고 절로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맛있는 탕을 위한 시장표 어묵부터 구입합니다. 대선살이 많이 들어서 좀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캠핑 키트 시작했잖아요. 네. 좀 주문량이 좀 어때요? 예, 조금씩 넣는 것 같아요. 이왕 한 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시장의 명물 능이버섯이 들어간 단짠 떡갈비도 캠핑 키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데워주시면 저희가 굽는 것보다 더 많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갈하게 진공 포장된 떡갈비에 각종 필요한 신선 재료들을 바로바로 구입. 이 모든 게 전통시장이라서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인 셈인데요. 이렇게 공수해온 식재료들을 공용 부엌에서 손질해 캠핑 키트 포장이 이어집니다. 식품 위생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곧바로 시장에서 장을 봐서 만들어서 드리지만 캠핑장까지 이동하시는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주문량이 많아지고 홍보가 계속 많이 되고 있면은 메뉴를 더 많은 메뉴가 추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함은 기본. 풍성한 구성을 갖춘 캠핑 맞춤 6가지 메뉴. 신상템인 만큼 10월 말까지 배달 팁 무료 서비스도 진행된다는 사실. 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와룡시장의 캠핑 키트는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등 시장 반경 4km 이내까지 배송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캠핑 갈 때 이거 주문해서 갔는데 너무 요리하기도 편하고 간편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주문하게 됐고요. 좋은 제품을 이렇게 선보이는 이런 좋은 사업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경쟁 사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현실적인 상생 방안도 고민해야 할 텐데요. 대형마트, 온라인 업체와는 다른 전통시장만의 가치를 찾는 시장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남편을 따라 잠깐 방문하게 된 고흥에 한눈에 반한 아내 황수연 씨. 이 우연한 만남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제2의 인생을 위한 장소로 고흥을 선택한 건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모습보다 제가 속살을 보고 이제 샅샅이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30년간 해왔던 일을 아예 다 놓고 완전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 그리고 그 사람들, 네트워크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두 번째 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촌한 지 4년 차, 부부는 여행자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부는 고흥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죠. 황수연, 김성현 부부의 빛나는 제2의 인생.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고흥에서 부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고흥 터미널 인근의 지역민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자 여행객들에게는 다양한 고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흥의 문화해설사이기도 한 황수연 씨가 자신이 느낀 고흥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어 만든 공간이죠. 고흥의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디저트를 고민을 하다가 매일매일 싱싱하게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딸이 유자 마들렌을 한번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좀 미흡했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잘 먹어주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굽고, 특히 이제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빵 되게 잘 구워줬어. 요즘은 풀어야 풀어. 처음 때보다는 이건 정말 헐. 엄청 잘 만들어져요. 그 기억나 여보? 맨 처음에 빵 구웠을 때 베이킹 파우더 안 넣어가지고. 밀가루가 푸스스 쏟아지기도 하고. 아니야, 그러진 않았다. 에이, 오반다 또. 에이. 그 당신이 다른 거보다 이거는 다 잘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빵을 구워본 적도 카페를 운영해본 적도 없었던 황수연 씨. 고흥의 특산물을 활용하면서도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여기에는 남편의 숨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수한 그 시도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마치 모르모트처럼 이걸 먹어줘야 되는 그런 실험용. 그래서 한 수백 번을 먹어보고 나는 마들렌이라는 종류의 그 음식 자체에 몸서리가 쳐질 뻔했는데 그때서부터 솜씨가 좋아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먹어준 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안정적인 레시피가 됐지만, 그래도 나는 새로운 여기에 특산물과 새로운 그 재료가 나오면 난 또 할 거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재료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백향가가 다 떨어졌네. 백향가를 만들어야 되겠네. 제철을 맞아 맛이 오른 백향과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족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수연 씨. 그런데 근처 시장이나 마트로 향하는 게 아니라 고흥 읍내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직접 농장을 찾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올해 백향가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거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야 신선한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러죠. 20분을 달려 도착한 농장. 붉게 잘 익은 백향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래도 백향가 맛은 여전하죠. 고흥이 일조량이 좋아요. 이 백향가가 다른 데보다도 브리스가 높고 맛도 훨씬 향도 높고 색깔도 색깔도 눈으로 마시고 맛으로 마시고 감성으로 마셔요. 감사하죠. 저희는 많이 팔아주시고 네. 많이 또 소개도 네.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감사하죠. 일단 건강하셔요. 처음에 이거 재배를 할 때 이 판매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찾아와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감사하죠.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천혜의 자연에서 농부의 정성을 먹고 자란 고흥 백향과는 특별한 재료를 더하지 않아도 화려한 레시피가 필요치도 않습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농장을 찾게 되는 이유인데요. 재료가 좋은 거를 쓰는 표시는 난다. 그래서 뭐 뭔가를 더 가미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그 원재료의 맛이 산다. 그럼요. 신선한 식재료의 맛을 그 무엇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재료 준비를 마치면 오늘 영업 준비 완료입니다. 상큼한 디저트로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지만 이곳에 부쩍 손님들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 곳곳을 채우고 있는 고흥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 고흥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카페를 즐기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죠. 오자마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신경을 많이 써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친구들 데리고 고흥 와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카페입니다. 손님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 이곳은 남편의 작업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쓰고 지우는 과정 끝에 시 한 편이 완성됐습니다. 이 원고지 한 12장 날려가면서 새 거 하나 써봤는데 완성된 시는 가장 먼저 아내에게 보여주는데요. 늘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상현 씨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비평가보다도 더 꼼꼼하고 날카롭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우정의 사람이야? 하나됨의 허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건 사랑도 뭣도 아니야. 그 열평형 상태라고 알아, 물리학에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가 됐다는 건 열평형 상태라서 죽은 상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현실적인 그냥 형이사학적 철학적 얘기를 하지 마.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 그래도 오늘은 카페를 찾은 특별한 손님들로 조금 빠르게 마무리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손님들은 고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작가들입니다. 카페 곳곳에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는데요. 이곳에서 손님들은 멋진 작품들을 감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죠. 지역에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전시 공간도 없고 또 이런 전시의 작품 같은 것을 어디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아기자기한 것도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예쁜 작품들을 보시면서 좀 마음에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시 공간을 찾던 지역의 작가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이 최근 특별한 작품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굿즈 제작에 관련된 파일럿 상품 했는데 목공으로 해가지고 고흥을 담는 우드펜의 모습이 돼야 되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로켓 모양의 우드펜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하고 굿즈가 어떤 형태인가는 뭐 흔한 굿즈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작가분들이 있으니 핸드메이드 굿즈를 해서 나가다 보면 이게 조금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흥엔 정말로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소품식으로 진열을 해서 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거 원데이 클래스 해줄 수 없냐 이런 거 하고 새로운 작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저도 이것 좀 한번 전시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흥을 나타내는 전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의 멋진 풍경을 담아내고 고흥살이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 이 속에서 고흥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는 10월부터는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지역 작가분님들한테 좀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작가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부부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크고 높은 산도 없으면서 첩첩산중이 보여. 볼록볼록한 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아. 고흥에 산다는 건 참 다채로운 여행이야. 내가 여기다가 마음을 주면 얻을 것만 생기는 곳. 그래서 이제 많이 새로 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흥의 속 아니면 정기 뭐 이런 것들 뭔가 이게 채워진다라는 느낌. 그게 나는 고흥이 풍기는 어떤 기운 같아요.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만들어 가고 아픈 사람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부자인 삶을 살고 싶어요. 부부의 꿈은 소박합니다. 고흥에서 느낀 마음의 충만함과 즐거움을 사람들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오늘도 부부는 고흥의 특별한 맛을 그리고 새로운 고흥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과,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 에너지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같은 목표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뭉쳤습니다. 특명, 나주의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어라. 작년 6월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한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 이 착공과 더불어 주변의 여러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전국의 많은 산단 중에 나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라남도 나주는 농협 중심의 산업에서 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도래한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이 이 알리백 캠페인 또 재생에너지 사용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받은 자본으로 더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바람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일부러 양방향으로 만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컨트롤러, 발전기, 그다음에 양방향이기 때문에 필요한 슬립링 이걸 다 자체 개발해서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쪽에서 일본에서도 계속 주문이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는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연에 존재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사실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발생시키지 않고 저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주위 지자체와 대학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긴 하지만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나주시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소형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기는 저희가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개발한 제품인데 이 부분을 나주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는 발전 수익은 농민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주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농가는 1차 소득뿐만 아니라 수확 처리 끝난 후에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과정에 대학의 연구 이런 능력 그다음에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대학이 지역이 그다음에 기업이 취업할 사람이 필요하면 취업 역량,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면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그것을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희 플랫폼 역할입니다. 동신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도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에너지팜에 있는 전문 장비들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처럼 직접 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연구나 공부를 많이 하면서 내가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닌 회사가 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융합대학이 만들어졌고 8개 학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인력을 길러내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은 에너지 신산업 인력입니다. 그럼 그 에너지 신산업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력들을 창출하고 그런 인력들이 또 커갈 수 있게끔 기업은 인력을 양성할 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저희는 인력이 양성돼서 그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신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오는 날.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으로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제 발전기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쓰는 이유는 태양은 하루에 실제로 일조가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광은 낮에만 되고 전압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전압을 강압시켜서 배터리에 전격장 24V는 24V, 12V는 12V 전원을 충전하게 하는 거고 제너레이터, 풍력 발전기의 발전기는 바람 풍속에 따라서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태양광 전문으로만 실제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풍력 발전기까지 하니까 더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영상이나 이제 모델링으로만 이 하이브리드 발전기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들으니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기업과 컨택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연계시켜주고 또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게 해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기업에 갈지 미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취업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꼭 한정된 꼭 최고의 기업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주 혁신도시가 지금 공신률이 전국 최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프로슈머고요. 그걸 통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더 내려오고 여기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의 메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농가에서도 재생에너지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지역과 농촌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부서, 관광에 관련된 부서 이게 다 모여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연계돼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 프로슈머 센터가 우리 나주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될 때입니다. 바야흐로 초시대, 초지능, 초연결, 초성능, 초융합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만드는 미래.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대학이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가 되어 빛날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 하지만 꽃은 금세 시들고 반려동물은 쑥쑥 자라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걱정 뚝! 시간을 멈출 순 없지만 소중한 순간들은 잠시 멈춤.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있답니다. 드라이플라워 소품부터 양모펠트 반려동물 인형까지 특별한 추억 보관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경주시 황성동, 추억을 보관해주는 마법의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곳은 그냥 꽃집 같은데 꽃집에서 어떻게 추억을 보관하나요? 이곳은 시들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취향과 용도에 맞게 만들어드리는 곳입니다. 특별한 날에 받은 꽃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꽃집이 아니라 드라이플라워와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문 공방이라는 말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한 기분도 잠시, 말라버린 꽃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드라이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하면 오래도록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해요. 드라이플라워 방식은 이미 선물 받은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작업해드리고 있는 방식이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미리 보존 처리된 꽃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식입니다. 생화 모습 그대로 3년 이상 유지되어 시들지 않는 생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꽃이 시들까 걱정된다면 드라이플라워를, 시들지 않는 꽃을 선물하고 싶다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특수 처리된 꽃들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LED 유리돔, 액자, 시계, 테이블 장식 등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기념일, 프로포즈, 집들이 선물 등으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수 처리된 꽃을 이용해 무드 등이나 시계 같은 생활 소품도 만들 수 있으니 더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시들지 않는 꽃이 되길 바란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곳에선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의뢰가 있다면 프로포즈 유리돔을 의뢰해 주시면서 프리저브드 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를 다 볼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서 작업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BTS 공개 방송에서 역조공 받으신 꽃다발을 오래 보관하시고 싶은 분이 오셔서 무드 등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 만족해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꽃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될 때, 또 시들지 않는 꽃으로 선물을 의뢰한 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이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보관되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마법의 공간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보이는 건 바늘과 실뭉치들 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반려동물을 꼭 닮은 인형을 만드는 양모펠트 공방입니다.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반려동물을 꼭 닮은 인형이라고요? 반려동물의 어린 시절 모습을 간직할 수도 있고요. 먼 훗날 먼저 우리 곁을 떠나도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인형이라니. 양모펠트, 도대체 어떤 건가요? 양모펠트란 양모라는 섬유의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서로 줄어들고 엉키게 하여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장점은 이제 동물들의 털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가장 반려동물과 흡사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초상화 액자라든지 키링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인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과 똑같은 모습의 인형을 간직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주인만 아는 반려동물의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을 인형으로 만드는 노하우도
사진을 보고 많이 만드는데 사진을 봤을 때 주인님들이 원하시는 표정이 잘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사진에도. 그럴 때 말씀을 미리 이제 펴를 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라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드려요. 양모 펠트 인형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도 몰입과 즐거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접 배우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드는 양모 펠트 인형. 어떤 분들이 의뢰하실까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형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양모 펠트 인형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고 밑그림을 그린 후 바늘을 이용해 양모실을 툭툭 툭툭툭. 아니 뭔가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만드는 과정이 원래 이렇게 쉽고 간단한가요? 네,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절대 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과 행복한 추억들. 사진보다 입체적이고 좀 더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키링으로, 액자로 다양하게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키우시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반려동물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취미생활로도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재밌는 취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부터 반려동물 양모 펠트 인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해 보세요. (2층으로) 된 오픈카를 타고 시원하게 부산을 달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티 투어 버스에 다 같이 바로 탑승하시죠.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오늘의 여행 기대가 되는데요. 야, 근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표지판이 좀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신기하다. 버스 이제 내가 계속 다니는 거 봤는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탔거든. 가보니까 지금 진짜 뭐 괜찮잖아요.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코스를 쫙 훑어보는데요. 그래서 딱 이 코스가 지금 부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바다 주변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코스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시원하게 뚫린 영도대교라니 여러분 오픈카가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야, 역시 사람은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살면서 좀 뭐 하늘 볼 이게 안 생기잖아. 이거 다미는 말이야. 진행하고 우리하고 많이 저기 가까워지는 거지.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아우 아니 뭐 그냥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창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춤이 그새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길 대로 다 즐겼다면 이제 슬 걸으면서 구경 한번 해봐야죠. 아니 근데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너무 격하게 반겨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여름에 보았던 그 바다와는 달리 에메랄드 빛을 띠는 가을 바다. 여기에 단미가 씨와 함께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는데요. 아, 솔직히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담미아 씨도 무서운 척하네 지금. 여기 지금 바로 돌이라고. 우리 단미가 씨가 아닌 척해도 생각보다 이런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좋고 오늘 여행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과연 오륙뼈의 뜻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담미아 씨, 여기 섬이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몇 개 맞추면은 제가 오늘 밥 쏠게요. 5,6도잖아. 5,6도면 5개잖아. 지금 똑같이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네, 땡.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5,6도가 네. 원래는 5,6도는 6개 섬이에요. 6개 섬인데 지금 이렇게 2개로 보이죠? 2개에서 6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얘가 2개. 네. 저 뒤쪽에 있는 쟤는 4개예요. 근데 왜 이렇게 2개를 보이냐 하면 바닷가에 일렬로 있는데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서 찍으면 2개가 이렇게 이 거리는 1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저기 밥 사야 되는 거 맞지? 이제 6개잖아. 5개 아니잖아. 그러면 6개인데 왜 5,6도라고 하냐 하면 네. 어떤 방향에서 보면은 5개로 또 보이고 어떤 방향에서 보면 6개로 보이기 때문에 5,6도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네, 어쨌든 싸우지 말라고 하신 우리 선생님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5,6도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6도 홍보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5,6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대로 본 떠서 만든 모형이 있었는데요. 오케이, 6개의 섬 확인 완료!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억을 전하는 엽서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 썼어요? 와이프한테. 그래, 전 저한테 썼거든요. 나이가 더 사랑하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여행하고 그냥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이게 1년 뒤에 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억할 수 있잖아. 오늘의 삶, 그리고 오늘의 여행, 그리고 1년치의 제 삶을 담았습니다. 자, 이 편지는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다시 또 여행을 떠나봐야죠. 이번에는 다른 노선 라인의 버스를 타봤는데요. 타기만 하면 정해놨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막 VR 체험실도 있고 너무 재밌겠어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동남아시아의 10개의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전시도 보실 수 있고요. VR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언어도 배우실 수 있고요. 공연이나 영화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우와, 이렇게 해서 체험한 이게 라오스 의상이에요? 네, 라오스 전통 의상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담임아 씨 일로 와보세요. 가상 체험이라고 하니 마음대로 입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음 놓고 쇼핑까지. 툭툭이라고 불리는 3년차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오토바이 형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차보다는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좁은 길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는 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아저씨 저는 좀 빨리 달려주세요. 그 다른 차 타요. 아, 이거 너무 오래 하시네. 마지막으로 제일 해보고 싶었던 VR 체험까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요? 이곳은 베트남 은후엔 왕조 12번째 황제인 카이린 왕제의 무덤입니다. 선생님 저 공중에 떠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카이린 왕제의 모습을 네. 생생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와. 오. 뭐 먹어? 아니 저기 맛있는 그거 저기 진짜 저기 거기 갔는 것 같아. 와 거기 갔는 것 같아 진짜. 재밌네. 와우. 당황하네요. 이 손 자체가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로 와, 손 잡아줄게. 그만 방황하고 불쌍 그만 봐. 여기서 앉아서 보는 태국은 어땠어요? 진짜 거기 갔는 것 같아.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재밌다 이거. 아세안 여행까지 짧고 굵게. 근데 해외 여행 다녀오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시티투어 버스에서 꿀잠 보충까지 야무지게 했습니다. 저희 시티투어 제가 그걸 따라가지고 미포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먹었어요? 어때? 맛있잖아. 네, 원래 저기 해운대 저기 뭐 대국당 저기 많잖아. 진짜 찐. 거의 뭐 현지에서 맑은 국물에 시원한 대구탕, 거기다가 통통한 대구살까지 진짜 먹음직스럽죠. 국물 한 번에 감탄하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결국 사이좋게 드링킹. 몸 힘들 때, 밥맛이 없을 때 이게 먹으면 진짜 저기 이게 좋아. 단미가 씨도 인정한 대구탕. 보들보들한 살은 먹어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메뉴 또 추가요.
날치알과 계란의 조합, 날치알 계란말이. 배고탕 때문에 다시 한번 피로가 싹 풀리네요. 그래. 눈이 다시 떠져. 맞는 말이야. 여행 다시 가야 돼. 여행의 피로를 쫙 풀어주고 이제 다시 달려보는 마지막 여행. 바다를 바라보며 달린다는 해변 열차를 타봤는데요. 야, 신기해요. 진짜 그림 같은 바다를 보고 또 보고 옛 동해남부선 철길을 따라 오늘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오늘 100점 중에 몇 점이에요? 100점지. 내가 매일 다녔던 길인데 부산이도 그 길도 그 시트도 버스 타고 가니까 내가 눈에 안 들어왔던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을 굉장히 많이 본 날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늘을 별로 안 보는데 하늘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시티 투어를 하면서 내가 사는 부산이란 도시를 좀 한 곳 한 곳 한 곳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본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늘 한마디로 하면 My life is precious.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여행 꼭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로 놀러 오라고요? 놀러와 부산이야.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부산으로.